경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의 어떤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진입이 소재에 바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우는 극히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진입 뽑기를 이용해서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또한 여기에서 이렇게 가공을 경로를 확인했을 때 이때 공구의 이 부분이 지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반지름이 되겠는데요. 가공해야 될 크기에 도용해서 이쪽으로도 5mm, 양쪽으로 5mm가 먹게 되겠죠. 그러면은 치수가 작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마찬가지 이번에 해야 될 공구경 보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 선택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윤곽 가공 누른 상태에서 체인 누르고 시작점은 이곳으로 해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건이 나오겠죠. 이 조건에서 공구는 여기서 새 공구 생성 엔드밀 누르고요. 이때 공구 번호는 1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3번, 2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공구 지름은 정확히 공구가 가지고 있는 값 그대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오버롤, 숄더 높이, 날 길이 이 부분 또한 공구가 가지고 있는 크기, 길이 값 이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조건을 가서는 공구경 보정, 장보정 번호가 공구 번호와 동일한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송 속도는 200으로 합니다. Z축 이송 속도는 조금 작게 줘야 되겠죠. 150. 회전수는 1500. 요즘에 초경 엔드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초경 같은 경우는 여기를 3500 혹은 5000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이스인 경우는 적당히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재하고의 어떤 조건을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절삭 날수 2날이면 2, 4날이면 4 이렇게 줍니다. 공구 이름은 엔드밀이 되겠고 10.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공구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는 반드시 공구 지름, 공구 번호, 길이 옵셋 값, 그리고 지름 옵셋 값을 정확히 꼭 확인합니다. 주축 회전수 등등 다 확인하고요. FPT 이 부분은 1회전당 한 날당 이송 값이 얼마인지를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절삭 파라미터 이 부분에서는 컴퓨터에서 왼쪽으로 보정하겠다. 왼쪽인 경우는 하향 절삭이 되겠네요. 오른쪽인 경우는 상향이 되겠고요. CNC에서는 거의 대부분 왼쪽 보정을 합니다. 그림에가 표시가 됐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신 분이라면 중복 보정을 권장합니다. 중복 보정을 해야만이 공구가 마모되거나 치수가 안 맞을 경우에 옵셋 값에 공구 옵셋 값의 그 값을 보정값을 0.1 혹은 100분의 5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값들을 줘서 어떤 값들을 원하는 값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를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여기 깊이 가공, 진입 뽑기, 측면 가공을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 링크 파라미터를 진입 높이는 5mm, 재료 상단 0,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8로 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깊이 가공은 체크를 하되 두 번의 가공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깊이가 8mm이기 때문에 4mm씩 4mm씩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4로 줘야 되겠고요. 만약 여기를 1로 주면 깊이가 8mm이기 때문에 8번 가공하겠죠.
이런 경우는 2번 하겠다. 그런 경우는 4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정삭을 할 것인지 안 할 경우에는 0 하겠다. 이런 경우는 여기를 0.2 이렇게 주면 되겠는데요. 0.2는 어떤 소재,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깊이 결삭 순서는 깊이 기준, 융가 기준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도형이 하나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미는 없지만 도형이 하나 이상 2개인 경우는 깊이 기준인 경우는 깊이 여기가 4mm이기 때문에 4mm를 가공을 모두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 다음 깊이를 가공을 하고요.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융가 기준은 도형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하나의 도형을 모든 깊이까지 다시 말해서 4mm, 8mm 혹은 여기서도 4mm, 8mm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 가공 간격이 4 그리고 정삭하겠다, 한 번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총 깊이 가공은 3번이 이루어지겠네요. 진입 복귀를 체크를 합니다. 진입 복귀는 닫힌 요소의 중간점 위치 이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도형이 있을 경우에 이 도형의 중간을 끊어서 가공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법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접선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법선은 가공할 도형에 대한 진입을 할 때 직각으로 진입하는 방법이고요. 접선은 여기 지금 직선 길이가 되겠는데요. 직선 길이에서 어떤 값을 주면은 이렇게 평행으로 여기 이 도형과 평행으로 가공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반경을 여기다 줄 겁니다.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90도가 있기 때문에 직선 구간으로 이렇게 도형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 있는 반경이 90도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 그대로를 여기를 눌러서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를 하면은 그대로 마찬가지 이번에는 여기가 이 값 그대로가 반경이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값 그대로 다시 이렇게 해서 복귀 완료가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여기에서는 진입을 체크해서 진입을 주겠습니다. 접선을 주고요. 이 값은 8mm 그리고 반경은 3m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걸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가 됐죠. 복사된 상태에서 값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복귀는 좀 작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작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 가공을 누르겠습니다. 측면 가공을 체크를 합니다. 측면 가공을 2를 줬을 경우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보면은 경로 확인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여기 부분들이 다소 덜 깎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조건에서 측면 가공의 값을 1회로 한 게 아니라 2로 하고요. 그러면은 5mm씩 5mm씩 2번을 가공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한 번, 2번, 그리고 여기에서 정삭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정삭을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정삭의 어떤 값은 최소한 0점 단위로 소수점 단위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0.15 혹은 0.2 지금은 0.15를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최종 깊이에서 정삭을 할 것인지 전체 깊이란 얘기는 여기에서 깊이 가공해서 지금은 4mm
그리고 8mm.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0.1을 줬기 때문에 7.8에서 Z값이 나오고 나서 마이너스 8.0이 나옵니다. 여기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여기 측면 가공의 정삭을 할 것인지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나는 최종 깊이 마이너스 8.0에서만 측면 가공의 정삭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여기를 체크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링크 파라미터. 링크 파라미터에서는 여기는 5.0, 여기 0, 여기 마이너스 8.0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홈 참고점은 0,0,150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메모장을 여러분들이 쭉 참고를 하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삭류 일단 확인하고요. 오프가 되어 있으면 ON으로 일단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리고 나서 항상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수정하고 나면은 이렇게 재생성하라는 어떤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눌러서 문제가 있는 어떤 작업 부분을 재생성해 주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되고요. 경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가공이 모두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입체 이렇게 눌러서 가공 깊이가 2번에 걸쳐서, 실질적으로는 바닥에 정삭을 했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정삭까지 하나, 둘, 셋, 3번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평면에 놓고요. 이번에 다 됐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보죠. 모의 가공은 여기에서 조건 누르고 대각선 모서리 점으로 이 점과 이 점을 누르고 나서,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리고 이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입체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경우는 여기 재시작을 누르고 이 부분을 속도를 좀 떨어뜨려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좀 늦은 것 같으면 여기를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 가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에 NC 데이터를 작성하고 싶을 경우에는 선택된 작업 포스트 눌러서 확인 누르고요. 최종적인 NC 데이터를 여러분이 만들면 됩니다. 백플롯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플롯에서 시뮬레이션 모드를 애니메이션 시작부터 보이기 이걸 눌러서 커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있는 이 값을 참고를 하시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의로 한 값이고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재료 조건, 공구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절히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